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2 통합 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작품을 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각색을 한 김명환님의 완득이라는 작품을 살펴볼 거예요. 자, 아마 이 완득이라는 작품은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만나본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그 유아인이 주연 완득이 역으로 등장을 해서요. 한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봤던 영화이기도 했죠. 자, 이거 지금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좀 각색했다라고 했는데요. 뮤지컬 대본이 뭐야? 라고 할 텐데,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노래나 춤, 뭐 이런 연기들이 같이 복합이 된 그런 장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소설을 노래와 가사를 통해 또 인물의 심리나 이런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장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렇군요. 뮤지컬 대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 뮤지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해서 무대 위에서 상연하는 현대적인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뮤지컬 대본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곡과는 좀 유사한 특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음악적 요소가 중요하면서 노래 가사도 중간중간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 뭐 아쉽지만 오디오 강의라서 또 시간 관계가 짧아서 노래까지 들려줄 수는 없지만, 이게 이 완득이라는 작품이 어떤 내용이고 또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중점을 두고 좀 전달하려고 해. 오, 네. 노래 가사가 만들어지면 작곡가 안무가에 의해서 또 노래와 춤이 완성된다는 게 뮤지컬 대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완득이 오늘 배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선생님? 이 완득이라는 작품은 소외 계층의 청소년인 완득이의 생활을 중심 소재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환경과 주변의 그 편견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가는 완득이라는 그 남학생의 그 도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인 줄거리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 우선 이 글은 총 1막 1장에서부터 2막 6장까지 구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막 1장에서는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고등학생인 이 완득이가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말을 더듬는 민구 삼촌과 함께 달동네의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 우선 생활 환경 자체가 이렇게 좀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열악한 그런 어떤 환경이고, 부모도 또 아버님도 장애가 있고 또 삼촌도 말을 더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 1막 2장에서는 완득이네 옆집에는 담임 선생님인 이동주, 일명 완득이는 이 담임 선생님을 너무 싫어해서 이동주인데 똥주라고 하지. 오, 재밌네요. 똥주요. 아, 똥주라고 하는데 이 담임 선생님인 이동주, 즉 똥주가 여기에 같이 살게 되면서 옆집에 완득이에게 귀찮게 이것저것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지. 그래서 완득이는 매일 교회에 가서 이 담임 선생님 똥주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그거 재밌네요. 1막 3장에서는 이 완득이는 자신의 처한 처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똥주가 완득이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고, 완득이는 어머니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죠. 1막 4장으로 넘어가면 옥탑방에 찾아온 어머니를 만난 완득이는 얼떨결에 운동화와 편지를 받게 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쫓겨나듯 도망치고 난 후 완득이는 엄마의 향기를 느끼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 1막 5장으로 넘어가면 완득이는 그 담임 선생님인 똥주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이 완득이가 사는 집을 알려준 것을 막 따져. 하지만 똥주는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똥주가 엄마가 사준 운동화를 건네주자 신어보면서 신기해하게 되는 거지. 2막 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어머니와 완득이가 만나게 되지. 그런데 그 완득이는 끝까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 2막 2장을 가면 체육관 관장이 그 똥주의 부탁을 받고 완득이에게 킥복싱을 배울 것을 권유하고 완득이는 킥복싱을 배우기 시작하지.
이막 상자 3장으로 가면 똥주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베트남 여성인 티로 누나에 대해서 회상을 하게 되고, 한편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완득이가 킥복싱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설득을 하게 되지. 이막 4장으로 가면 완득이는 체육관에 찾아온 어머니를 신발 가게로 데려가서 분홍색 구두를 사주게 되고, 이 둘은 대화를 하면서 이전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지만 아직 말을 편하게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지. 또 이런 이막 5장으로 넘어가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완득이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면서 완득이는 첫사랑인 모범생 유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지. 마지막 2막 6장으로 넘어가면 돈의 챔피언 경기에 챔피언과의 경기에 출전을 하지만 출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지게 되지, 경기의 결과는. 하지만 끝까지 싸운 완두기는 주변 사람들의 또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거지. 오, 그렇군요. 이 작품에서 완득이라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좀 사회상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 장애인 가정과 사회적 빈곤층의 소외된 삶을 좀 반영했고, 또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또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이 작품 속의 어머니는 참고로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이주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 그럼 완득이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지.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노동자를 보는 사회적인 편견,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에 흥미가 없는 완득이가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의 방황의 모습들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어우, 줄거리만 얘기 듣다 봤는데도 시간이 좀 한참 갔네요. 근데 재밌었어요. 그렇지. 자, 이 완득이라는 작품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갈래는 뮤지컬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그 소외된 계층의 청소년인 완득의 삶이 되는 거고요. 배경으로는 시간적 배경은 현대로 다문화 사회 초기 시기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달동네가 있는 마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주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환경과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며 꿈을 찾아가는 완득이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완두기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자, 그다음 이 작품의 특징은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뮤지컬 공연을 위한 대본이라고 할 수 있어. 와, 소설을 각색했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노래나 가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청소년의 방황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다는 것도 작품의 특징이지. 오, 그렇군요. 그리고 작품 속에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잘 그려줬다는 것도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오, 그렇군요. 작품 속의 주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완득이는 17살 소년으로 어릴 때 집을 나간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와 갈등을 하다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킥복싱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또 어머니는 베트남 출신의 이주민으로 어린 완두기를 두고 집을 나간 걸 후회하면서 다시 완두기의 용서를 기다리게 되지. 작품 속의 아버지는 장애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가난한 가장으로 집을 나간 아내를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어. 또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의 완득이의 담임 선생님인 이동주, 똥주라고 했는데, 자, 겉으로는 굉장히 거칠게 행동을 하지만 완득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완득이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매개적 인물이면서 한편 완득이에게 킥복싱을 배우라고 권유해주는 인물이기도 하지. 맞아요. 작품 속에서 이 담임 선생님 똥주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바꾼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설은 서술자가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뮤지컬 대본은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사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또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이 지시문이나 노래로 전달된다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 중간중간 작품 속에 이런 노래들이 등장하면서 그 등장인물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을 잘 노래를 통해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작품 속에서 보면 완득이는 처음에는 집 나간 엄마를 원망하면서 엄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지만 그게 이제 이 뮤지컬 대본극의 후반으로 가면 엄마를 그리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또 한편으로 완득이는 꿈이 없이 방황하는 청소년의 삶이었고 쉽게 포기하는 삶이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킥복싱을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 다 된 건가요? 네. 자,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 완득이라는 뮤지컬 대본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살펴본 시간이었어. 자, 그럼 여기서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이군요. 음. 자, OX 문제로 가볍게 두 문제 정도 출제될 거니까 맞춰보면 될 것 같아. 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뮤지컬 대본극인 완득이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해주세요. 오, 엄마가 베트남 여성이었다라고 했고 이주민들의 삶도 잘 보여줬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딩동댕 O예요. 그렇지. 이 작품은 오늘날의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렇군요. 네.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 또 나갈게. 네. 2번 문제입니다. 뮤지컬 대본극인 완득이는 작품 속의 서술자가 내용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뮤지컬 대본인데 서술자가 없고 인물들의 노래나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X라고요. 그렇지. 자, 뮤지컬 대본극이라고 했고 서술자가 직접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대사나 노래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설을 각색한 뮤지컬 대본극 완득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또 다른 강에서요, 여러분들과 알찬 강의 갖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세요. 반복 학습 잊지 마세요. 안녕.